정육식당은 과연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어떤 거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생필품의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미가공 식료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식용인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도 지금 이제 면세로 되어 있는데요. 또 뭐 이제 학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면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면세예요. 네. 상차림을 받는 가격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먹는 술, 네. 뭐 음료수, 각종 반찬 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또 10%가 붙는 과세. 고기 결제할 때는 이쪽 단말기를 네네. 하시고 상차림 비용 결제할 때는 이쪽 단말기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사장님들 같은 케이스에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세로 끊어지게 되면 부가세 자체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어제 과음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제 정육식당 갔다 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고기에다가 술 한잔 했습니다. 오늘 주제 때문에 일부러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직업 정신이 아주 투철이.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육식당은 과연 과세인가 면세인가? 그럼 네. 면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얼마나 알고 있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마케팅 회사 대표님하고 네.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분께서 미가공 식료품이 면세라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미가공은 뭐죠? 가공하지 않은 이제 말 그대로 회, 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쌀. 쌀 이런 것들. 아. 이런 게 면세가 된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인 분들께서 이 면세 항목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제 숨 쉬는 걸 제외하고는 세금을 계속 내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면 맞습니다. 계속 세금 내는 거예요. 그 사는 그 재화 네. 속에서 부가가치세가 어떤 거는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면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면세 항목은 정부에서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좀 뽑아왔어요. 네. 그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가 생활 필수품, 아니면 국민 후생 관련 어떤 재화 같은 것들, 아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면세 항목들인데요.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할 때 이게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필품이니까. 그래서 면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비싸면 이제 화가 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겠다. 부가세가 10%니까 10% 싸게 사는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파시는 분들도 네네. 좀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이제 소비 촉진의 효과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뭐 3만 원에 산다 그러면 3만 3천 원에 이제 사는 개념인 거가 되니까 3천 원에 10%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3만 원까지 붙었다 하더라도 3만 원만 내면 되는 거. 네. 3천 원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생필품의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미가공 식료품 아까 말씀드렸던 식용으로 제공되는 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소금 이런 것들을 이제 열거해 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면세도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서 또 얘기를 해주시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비식용인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도 네. 지금 이제 면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이제 말하냐면 네. 이제 뭐 관상용 새랄지, 뭐 열대어, 금붕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아도 그렇죠. 해주겠다. 먹지 않아도 면세하겠다. 대신에 외국산은 안 된다. 그리고 뭐 수돗물, 연탄 이런 것들 다 이제 면세고요. 그다음 뭐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같은 것들도 면세예요. 대신에 그렇죠. 항공기나 시외 우등,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이런 것들은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참 신기하게도 네. 좀 이제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세금 좀 더 내고 조금 아니면은 좀 덜 내도 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네요. 되게 명백히 딱 보이죠. 네. 학생들한테는 좀 싸게 해주고 그렇죠. 돈 좀 네. 버는 직장인들은 돈 좀 내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주택 임대, 네네. 주택 임대는 이제 면세로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의료 용역, 네. 그다음에 뭐 혈액 같은 것들도 다 면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의료 영역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을까요? 이게 항상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네네네. 네. 특히나 이제 미용 목적에 대해 성형 수술이랄지, 뭐 피부 시술 이런 것들도
면세로 주장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그렇죠. 자기는 치료 목적으로 여드름 치료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요즘 치료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피부가 원래 좋아서 네네네. 굳이 받을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용 목적이 좀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네네. 그거는 과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뭐 이제 학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면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학원에서 받는 교육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비싸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된 그런 학원에서 학교에서 네네네. 받은 교육에 대해서만 면세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뭔가 교육과 좀 밀접하다 그러면 이제 면세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조금 교육하고 살짝 교육도 맞기는 맞아요. 운전학원이 교육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은 뭐 일반 교육 사업에 해당하는 교육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건 과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문화 관련 네. 재화나 용역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문화생활 좀 많이 해라. 어떤 그런 어떤 기업 목적에서 아마 면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도서라든지 뭐 네. 예술 창작품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데 입장하는 내용이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입하는 것들 신문이라든지 잡지 다 뭐 면세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야구가 한창 또 진행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나 야구 문화 활동 즐기는데 프로야구는 내 생각에는 과세되는 것 같은데 왜 과세냐? 아마추어 운동 경기만 면세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네. 프로는 내라 이거군요. 프로는 네, 그거는 이제 내라 그런 거죠. 네. 네. 뭐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네네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일 수는 있는데 부가가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네네. 어렵다. 딱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중복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 예, 부가세에 또 부가세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해주는 것들이 금융보험 용역, 그다음에 토지 공급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뭐 저술가나 작곡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인적 용역자들이 제공하는 네네네. 인적 용역들 이런 것들을 면세를 해주고 있어요. 네. 또 그 외에도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네. 이제 약 25.7평 이하인 어떤 그런 규모의 주택을 사고 팔 때, 네네. 그때도 이제 해당 주택은 면세. 하지만 그거보다 큰 주택은 과세. 그리고 뭐 영유아용 기저귀라 할지, 네. 분유 이런 것들도 면세를 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장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네네.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육식당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정육식당이 왜 얘기 안 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네. 정육식당이 오늘 왜 이제 얘기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이 정육식당은요 일반 음식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정육점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상차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면세예요. 네. 근데 상차림을 받는 가격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먹는 술, 네. 뭐 음료수, 각종 반찬 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또 10%가 붙는 과세 항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면세와 과세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식당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왜 됩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할까요? 힘들게. 저희 동네 정육점 진짜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처음에는 고기만 파셨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직접 이제 맛있으니까. 바로 구워줘라. 구워줘라. 바로 먹고 싶다. 우리 집엔 그래서 숯불이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바로 옆에다가 식당을 차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사업자분들한테는 어찌됐든지 간에 부가가치세를 고기를 파는 집에서 고기가 거의 90%잖아요. 그렇죠. 네. 굽는 상차림이야 뭐 3,000원, 5,000원 이제 이렇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부가세 이슈이긴 한데요. 네. 부가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셨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정육 식당이나 아니면 네. 이제 수산물 센터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네. 한번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단마기가 2개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기 결제할 때는 이쪽 단마기를 네네. 하시고 상차림 비용 결제할 때는 이쪽 단마기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그게 하나는 과세 단말기, 하나는 면세 단말기 이렇게 보시면 반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대로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시당 같은 데 가가지고 회식 같은 거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이런 회식 같은 거에 지출하는 어떤 음식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전액 다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단말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면세로 만약에 끊겼다.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네. 있으신 거죠? 아 진짜요? 한 15만 원 먹었는데 네네네. 전액을 다 면세로 저는 술을 훨씬 더 많이 먹었거든요. 아 네네네. 술 7만 원, 고기 7만 원 이렇게 먹었는데 전액을 다 면세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세무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주장을 했죠. 네. 7만 원은 과세로 끊어주시고 8만 원은 면세로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네.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아마 오늘 이 처음 방송을 나왔을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아마 보신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 영수증을 굉장히 주의 있게 보는 저희 나중에 캠페인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런 개념에서 아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사장님들 마지막에 이제 언급해드렸지만은 사장님들 같은 케이스에서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세로 끊어지게 되면은 부가세 자체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거를 한번 유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요즘 뭐 근데 술을 마시니까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덜 깼어요. 오늘 또 그러면 노량진 가셔가지고 네. 또 새로운 주제를 또 하나 또 창작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뵈었습니다. 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